경력도 얼굴도 저 인간들이 방송가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트위터 뒤적뒤적거리면서 배 긁고 있는 방구석 백수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고서 사람들은 프로미스나인이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용입니다. 평소에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시던 건데 이번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악성 루머 채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최근에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프로미스9 브이라이브 대참사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후에 또 몇몇 루머 채널에서 프로미스9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는 식의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는 이런 식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채널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계 아이돌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은 대표적으로 제가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영상 만들 때도 많이 언급한 탈덕수용소나 루미나크 같은 채널 등등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왜 저런 채널들의 루머 퍼뜨리는 방식에 휘둘리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그냥 듣고 싶은 걸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누군가를 까고 싶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어. 그런데 현실에선 그게 안 되니까 누구 사건 사고 터지는 사람 없나? 이러면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냥 그 채널을 구독해두면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악플 달고 루머 양산하고 해도 어차피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있으니까 하나의 해소 창구로 쓰이게 되는 거죠. 연예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가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킹기훈님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자숙을 좀 하다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루머를 자꾸자꾸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튜브 채널을 파서 지속적으로 자기에 대한 루머를 양산을 하더래요. 유튜브라는 게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채널 파서 자기를 까니까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인가 싶고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대응을 해서 결국에 그 유튜버를 잡았답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잡았대요. 그런데 잡고 나니까 그 사람이 14살짜리 꼬맹이였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 하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어그로가 끌리고 자기 채널이 관심을 받고 이러니까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좀 더 관심을 받고 싶고 더 조회수를 뽑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없던 말까지 지어내서 루머를 양산해서라도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져 버린 거죠. 그냥 다들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 얼굴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수익도 나오고 이러니까 어그로를 끄는 거고 거기에 끌리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게 사실이고 거짓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악감정을 쏟아낼 해소 창구가 필요한 거죠. 익명성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뿅. 자, 최근에 프로미스9 사태를 아시는 분들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명이 거짓일 거라는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우리 사회가 병들었고 아픈 상태다라고 느낍니다. 왜냐, 프로미스9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상황상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정확한 해명을 한 거거든요. 아이들 수진 사태처럼 말도 안 되는 변명 늘어놓고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프로미스9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 엔터테인먼트에 자문을 나가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관련으로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컨설트 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러 방송국 PD님들이 엔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차세대 주자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연락도 같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 엔터테인먼트 관련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들 너무 고였다는 평이 방송국에도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뉴페이스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국방TV 밀보드에서 군인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분석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국방TV 밀보드 촬영을 바로 프로미스9 관련 주제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촬영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번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작가님들이랑 제작진분들이랑 이번 달 프로미스9으로 가져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다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논란이 터지고 문제가 있는 그룹을 이달의 아이돌로 선정해서 TV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대부분의 시청자가 군인인 공영방송 국방TV에서 더욱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해명이 뜨고 나서 문제가 없다, 방영 진행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공영방송 심의 판정이 얼마나 빡세냐면 말이죠. 저번 촬영이 에스파였습니다. 그때 SM은 이런 점이 장점이고 에스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걱정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 이름이 너무 적나라하게 SM이라고 나왔다고 이러면 특정 회사를 홍보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돌만 언급하고 회사를 언급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아이돌을 언급할 때 회사를 언급 안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두 개는 언제나 하나로 묶여서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마저 신경을 쓸 정도로 공영방송의 심의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프로미스나인은 논란이 터졌지만 제작 진행이라는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촬영이 끝나서 방영 속행을 한 것도 아니고 촬영 전에 논란이 터진 건데 제작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방송가에서 전혀 문제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경력도 얼굴도 저 인간들이 방송가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트위터 뒤적뒤적거리면서 배 긁고 있는 방구석 백수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고서 사람들은 프로미스나인이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가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뿅. 요즘 참 사회적으로 이 레카라는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연예계 이야기 분석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크게 보면 제 채널은 레카 채널이 맞습니다. 저랑 참 친한 되게 유명한 100만 구독자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 형님께서 제 채널이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웅아 너 참 말 잘하고 썰 잘 풀고 매력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 1년 넘게 지속할 수 있겠냐. 연예계 썰이라는 게 네가 가진 거 다 풀고 나면 그 뒤에 채널 어떻게 유지할 건데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경험을 이슈 속에다가 녹여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슈를 쫓는 걸 좋아하고 그 이슈가 궁금해서 들어오면은 거기서 내가 연예계에서 일해보니까 이런 이슈는 이런 일 때문에 생기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떨까. 이슈만 쏟아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이슈 속에 녹여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부터는 사실 컨텐츠 걱정을 크게 하지 않게 되었죠. 가만히 있어도 중국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아이돌 관련 분석이나 이슈는 끊임없이 제보가 들어오게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가 레카를 하더라도 그거 하나는 지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선글라스 끼고 가면 쓰고 화면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방송하지는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본 것 같다. 그럼 나한테 피해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자. 어차피 신원 특정이 안 되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어떤 나비 효과가 되어서 돌아와도 본인은 그 책임에서 쏙 피해가는 그런 비겁자들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내 의견을 피력하고 내 의견을 들어달라고 호소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의 대가가 내 이름, 내 얼굴, 내 커리어 이 정도는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이돌판 전문가라고 이름을 걸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모두 다 맞는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100명의 전문가를 모아두면 100개의 의견이 나오고 같은 분야 교수를 100명 모아둬도 다 생각이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저와 의견이 다른 분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한테 당당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시라고 저는 얼굴과 커리어를 다 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일할 때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젊은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저를 응원하고 좋아라 해주시지만 또 경력이 많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 몇 년이나 일했다고 저렇게 얼굴 팔아가면서 뒷이야기나 하고 다니냐 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양날의 검을 감당을 해야 남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고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레이브걸스 팬 매니저가 있겠죠. 브레이브걸스 팬덤이 몇 달 동안 몇 가지 사태를 시정 요청을 했지만 꿈쩍도 안 하던 브레이브엔터가 제가 그거 관련으로 팬들이 요청이 와서 영상을 만들고 제 영상이 40만 조회수를 얻고 이슈화에 성공하자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고 관련 직원들을 해고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팬 매니저가 포함이 되어서 해고를 당했고 인지욱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나는 잘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저 유튜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며 고소를 한 거였습니다. 물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경찰분들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 어이가 없는지 계속 이런 건으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들도 다 겪을 수 있다는 거 알고 하는 겁니다. 제 영상의 진정성과 호소력은 이런 걸 다 감수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유튜브든 사회든 참 책임 없는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 없는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즉 악플러가 되죠. 누군가가 어떠한 주장을 펼칠 때 그 사람의 말에 혹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등에 얹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지 흘려들어야 될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